청소년 대상 불법 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대담에서 다양한 청소년 보호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가 특히 청소년 보호 방안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 시대에 청소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낳은 청소년들을 어떤 환경에서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을 두어왔습니다. 일단 청소년들 아까 마약 얘기를 하셨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을 또 만들었고 최근에 또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생겨서 청소년들이 불안해하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그래서 또 자살 자해로 이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고위험 위기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240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그 고위험 위기군 청소년들을 위한 집중 클리닉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전국 시도 상담복지센터에는 임상심리사를 둬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아주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또 청소년 밀집 지역이거나 또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는 또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이런 데 와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외에도 저희가 이제 가족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족 형태가 대단히 다양해져서 1인 가구가 저희 가족 형태의 보편적인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든가 특히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병원 동행이라든가 또 간병이라든가 가사돌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또 저희가 또 다문화 인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도 얼마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이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여가부의 대책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한 중에 간단한 문항을 둬서 올해 처음으로 마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지부와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강화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채팅 앱, 또 SNS에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점검하는 저희가 청소년 유해 매체 환경 모니터링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발굴하게 되면 그 인터넷 사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내리거나 삭제하거나 하라는 협조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좀 더 강화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게 마약인지 모르고 또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식욕 억제제에 많이 쓰이는 디에타민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모르고 먹을 수도 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정보를 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실제 마약을 접한 청소년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디딤센터라는 곳이 용인에 있습니다. 정서행동 치유센터인데 여기에서도 알코올이라든가 마약 중독된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 과정을 신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단순히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네. 요즘 변종 룸카페가 성행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사실 어른들이 참 잘못한다. 네. 청소년들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종 룸카페가 성행하는 이유가 어떤 시설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요. 이 부분은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정부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이제 신종 밀실 형태 룸카페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 형태를 저희가 명확하게 그 내용을 다시 명확하게 규정을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통로를 접한 면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어떤 개방성의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벽면, 출입문, 또 잠금장치, 가름막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시설의 경우에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저희가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룸카페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 기준을 요건을 갖춘 룸카페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서 지금 사업자들도 사실 청소년 보호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시설 기준을 제시해서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아닌 기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자들도 이용하는 데 좀 더 부담이 덜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의 자살률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강남에서는 SNS를 통해서 자살을 생중계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있었죠. 예, 아이들이 이런 자살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네, 저희 그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 이제 불안, 우울,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 갤러리라든가 인터넷에서 자살, 자해, 그 유해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마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체 환경 감시단에서 자살 유해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일단은 인터넷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부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가 이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 집중 클리닉을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0여 개에 다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실제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들이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덜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상담 1388이라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해주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문자도 되고 또 채팅 상담도 되고 카카오톡도 됩니다. 이런 상담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4,500개소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학교 안에서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런 치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 관련 성착취, 또 성범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성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청소년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청소년이 성착취에 노출되게 된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특히나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 앱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에 이렇게 유입되는 경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에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 그 지원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이런 문제를 접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에 어떻게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1:1 상담도 하고 또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 지원도 하고 일단 이 심리 지원을 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860여 명 청소년들한테 이런 지원 서비스를 2만여 건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청소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호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서 부모랑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피해자 보호 상담이라든가 재발 방지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잠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 길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치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운둔형 외톨이가 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더 심각해졌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는 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좌절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제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일본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제 먼저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은둔형 청소년이 최근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청소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에 은둔이 시작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성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가 또 일단 심각하고 돌보는 보호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이렇게 또 비용의 문제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단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이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을 하는 그런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심리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또 학업 지원도 하고 필요하면 병원도 갈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은둔형 청소년들이 집 밖으로 사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하고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긴밀한 정서적인 안정관계를 할 수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이걸 동반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동반자 선생님들이 은둔형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관계를 구축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이런 또 연구를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은둔형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좀 더 효율적일까 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네, 참 생각보다 은둔형 청소년이 많다라는 또 네.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차관님이 이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마약, 또 성착취, 은둔형 청소년 여러 가지 많은 청소년 문제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네. 지속적인 관심과 또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우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네. 결국 어른의 책임이 아닐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올해 8월에 새만금에서 열리는데 주 부처가 여성가족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행사를 네, 진행하고 있고 또 준비 상태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예, 조금 이제 즐거운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이게 청소년들 축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가 매년 4년마다 나라를 바꿔가면서 와가지고 한 10박 11일 동안에 야영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체험을 하고 문화 체험을 하고 이런 활동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91년도 강원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데 32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국으로 결정이 돼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에서 열리게 됩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방학 기간에 열리게 되고 새만금 부지가 대략 한 260만 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의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한 151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오게 예정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야영을 하게 되는 그거를 사진을 찍게 되면 엄청난 장관이 될 텐데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세계 청소년들이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모여서 우정도 나누고 다양한 체험도 하면서 어떤 유쾌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저희 요새 이제 K-팝, K-컬처에 대한 세계 청소년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 기간 중에 K-팝 어떤 그 공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스카우트 대원이 참석한 뿐만이 아니라 일일 관람객으로 일반 청소년들 또 부모님들도 함께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또 당일날 오실 수도 있고요.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대략 한 2만 원 정도 비용을 내시면 되는데 또 이것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면 저희가 10% 또 감해진다고 합니다. 오시면 문화 체험을 한다든가 다양한 세계 음식을 맛본다거나 또 스카우트 체험관이 있습니다. 오셔서 스카우트의 역사라든가 문화 또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어서 아마 데리고 계신 자녀분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카우트 이 개최가 대략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에 열리기 때문에 더위에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늘막 또 쉼터 또 혹시나 비가 올 경우에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시설 설치 등 막바지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32년 전에 네. 91년이었죠. 당시에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 열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갔던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그 스카우트가 아니어도 네. 갈 수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 가서 보시고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이 아니지만 저도 참석하고 싶네요. 가보세요. 네, 여성가족부 정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전해주시죠. 네, 여성가족부는 조금 이제 부처 중에서는 작은 부처이고 대상별 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그 어려운 가족들,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또 아까 말씀드린 유기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 다양하게 이렇게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바쁜 부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런 서비스를 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가족센터가 있고요. 아까 말씀 청소년 상담 1388을 기억하시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국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 슬로건을 언제나 든든한 가족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같이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